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네, 오늘 아쉽게도 우리나라 증시 양대 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0.87% 하락했고요. 코스닥 지수 0.72%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그래도 전 저점 앞에 있었던 월요일의 저점을 깨지 않는 흐름 안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지수 역시 하락했는데 저점을 깼죠. 다소 요 부분이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 저점을 깼다라는 것은 요게 또 매물을 하나 또 얹어 놓은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이 흐름 왜 진행이 되었는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을 때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왜? 확률상 기술적 분석에서 상승 장악형이라는 흐름이 일정 기간에 하락 이후에 나왔을 때 상승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또 하락했네요. 모든 지수가 1% 수준의 하락을 했어요.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5% 하락했는데요. 미국 시장 금리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 됐습니다. 미국 금리, 특히 10년물 뭐 쭉쭉쭉 올라가는 흐름이죠.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느냐? 이제 오늘 밤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인데 내일 FOMC 회의 바로 요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일단 기대감은 절대로 아니죠.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 경계 심리 미국에서 있었고 이어져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겁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환율단에서 또다시 오늘 장중에 좀 내려가는 듯하다가 다시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미국의 FOMC 회의 여기에서는 금리 인상 폭 그리고 경제 전망을 또 제시를 하죠. 그리고 그 발표 이후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그 내용이 중요한데요. 일단 뭐 요약 정리하면 여러 가지 얘기 나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잠깐 드리면 다 아시죠? 0.75% 인상 이게 지금 80% 넘게 확률상 그리고 1% 인상도 가능하다 이 얘기가 들리죠. 20% 조금 넘게 그런 흐름 안에서 여태까지 0.75% 인상 때문에 하락한 거잖아요. 1%일 수도 있어.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선반영됐다. 그 우려는 반영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기억 있죠? 어떤 호재가 갑자기 기다리던 호재가 딱 나오면 그때 쭉 올라가다 빠지고 어떤 악재가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빠지다가 그것이 신문 뉴스로 나오든가 그 이슈가 되는 날 저점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 많이 보셨죠? 그것이 주가가 반영됐다라고 주식시장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단은 금리 인상 폭, 그 이슈에 대한 것은 시장에서 제한적이라는 점, 이 부분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제도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그리고 내일 새벽까지 지수는 저점을 잡고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재료 노출, 악재 재료 노출에 따라서 그때 저점을 찍고 돌려 세울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을 풀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증시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한 상태이고 많이 떨어졌죠. 그 우려로 저점권대이기 때문에 어찌 되었건 내일 상승 출발해서 쭉 올려붙일 수 있습니다. 왜? 미국 시장도 여기 앞에서 우리가 잠깐 보셨던 것처럼요. 미국 시장의 흐름이 저점권에서 일어나는 현상 상승 장악형 그리고 또 아래 꼬리를 달고 또 거기를 지키는 흐름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미국 시장도 악재 노출에 따라서 상승 전환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 우리나라 상승 출발해서 쭉 올려붙일 수도 있거든요. 어찌 되었건 내일 하락 출발이건 상승 출발이건 내일은 상승 마감할 그리고 단기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중기적으로 또 쫙 고점을 뚫고 가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단기 노출,
악재 노출로 인식을 하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오늘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20일까지의 1일부터 20일까지의 9월 무역 수지가 적자라고 또 발표가 됐죠. 이대로라면 6개월 연속 무역 적자로 나타날 텐데 요 부분이 조금 우리나라 흐름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무역 적자가 지속되면 외국인이 실적 부담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좀 매수세가 약간은 더디거든요. 그런 점에서 수급 동향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2,700억 매도, 선물에서도 1,500억 매도하면서 일단 매도 주체가 됐어요. 개인이 뭐 대부분 오늘 저점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옵션에서는 또 계속 반대예요. 여기 보시면은 콜옵션 쪽에 빨간불 매수가 들어오고 풋옵션 쪽은 거의 매도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선물은 단타 치면서 옵션 쪽에서 이거 저점인 것 같은데 상승 포지션, 저점인 것 같은데 상승 포지션, 이런 흐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디가 저점일까? 그래서 반등 가능성을 외국인도 계속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요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징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내일 단기 반등 가능성, 오늘 저점일지 내일 아침이 저점일지 모르겠지만 저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서 생각을 하면, 일단은 이런 상태에서는 단기 낙폭과대주들이 먼저 일어나요. 단기 낙폭과대주. 그 대표적인 것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죠.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DB하이텍까지 보시죠. DB하이텍. 삼성전자는 1% 가까이 하락했지만 아래거리 달고 올라왔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합선까지 올라와서 마감을 하고요. DB하이텍 반도체죠. 비메모리 플러스 마감을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시장이 하락한 가운데 오늘은 웬일이야? 삼성전자는 뭐 하락했다고 치고 하이닉스가 보합으로 다시 하락하는 중에 올라왔고 DB하이텍은 플러스야. 이것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경우 반등이 지수 부분에서 나타난다면 낙폭과대주, 그리고 그동안 뭐 등락이 있었어도 소외된 종목들, 이들 종목이 먼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선취매가 일단 들어온 흐름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DB하이텍, 오늘 보면 DB하이텍이 가장 먼저 올라가는 흐름 보면, 만약에 내일 반등이 들어온다면 DB하이텍 중심으로 그 다음 하이닉스, 그 다음 삼성전자, 이 순서로 보시길 권해드리면서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녹아있다. 이걸 인정을 하시면,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주로요, 조선주가 오늘 확실하게 올라옵니다. 대우조선해양 9% 가까이 상승했고요. 현대미포조선 3% 넘게 상승했고요. 삼성중공업 4.9%, 5% 가까이 상승했죠. 현대중공업이 보합권 올라가다가 약간 밀리면서 보합권까지 밀렸는데, 이 흐름 왜 이렇게 진행이 됐느냐? 오늘 BDI 지수 이것이 올라가면서 페노션, 대한해운, HMM 이들 종목군까지 같이 테마를 이루면서 올라갔다라는 것으로 묶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보시면은 페노션이 3%, 대한해운이 6.5%나 급등했고 HMM이 1.5% 상승했죠. 자, 그러면은 이 두 업종 긴밀한 연결고리가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의 에너지 위기, 더군다나 겨울이 다가와요. 이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 이 가스관을 지금 묶어놨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디에선가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이전에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관을 묻어서 그걸로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멀리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BDI 지수뿐만이 아니고 해상 운임이 상승 요인이 됐고요. 선박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데입니다.
이것이 블룸버그에서 뉴스로 나왔는데요.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천연가스 그리고 원유 운반선이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해운주가 그 수혜를 입겠다. 그리고 배가 모자란다라는 얘기가 들리네요. LNG 운반선은 거의 없대요. 지금 겨울까지 이용할 수 있는 LNG 운반선이 이용할 수 있는 운반선이 거의 없대요. 이런 점에서 '아 그러면은 수주를 계속할 수도 있겠구나.' 그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미 이 LNG 선이라든가 이쪽에서의 신조선가는 여전히 고공권대이고요. 더 수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라는 점에서 이들 종목군들이 테마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죠. 가장 먼저 오늘 가장 강한 거 대우조선해양, 민영화에 대한 부분 뭐 이슈가 또 있었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런 이슈가 테마로 움직였다라는 점.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바닥권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서 나쁘게 볼 필요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점 매수 구간으로 보시는 것이 맞겠고요. 일단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을 저는 가장 먼저 봐야 되지 않나. 왜 그러느냐? 예. LNG선이라든가 여기에 좀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들 종목군들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요. 페노션 바닥권에서 인제 올라옵니다. 너무 많이 빠졌죠. 대한해운, HMM 너무 많이 빠졌어요. 내일 만약에 지수가 올라간다면 장기 소외 낙폭과대주들이 먼저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들 종목군들이 또 한번 내일 기대해 볼 만한 요건이 여기서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특징주 몇 종목이 없어요.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 반도체 종목과 조선주, 해운주 말씀을 드렸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등의 이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오늘 대부분 플러스를 보였습니다. 이들 뭐 LNF도 그렇고요.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 시장이 그래도 버팀목을 특히나 코스닥의 제약바이오주들이 급락을 했거든요. 그 가운데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몇 종목 그래도 포함되어 있는 이들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포스코 케미칼 이들 종목군들이 그래도 플러스를 유지를 하면서 지수 낙폭을 좀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줬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환불이라든가 한국화장품, 코리아나 이들 종목군들이 장 초반에는 강세를 이뤘었는데요. 시장 전반이 좀 빠지다 보니까 장 후반에 밀리면서 마이너스로 지금 진입을 해 있는데요. 리오프닝 관련주, 여행, 화장품 그리고 항공주 이들 종목군은 여전히 관심주라는 거.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좀 더 하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오히려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고 오늘 밤에 있을 FOMC 회의 이거 불안한데 예, 그렇습니다. 불안 요인이죠. 하지만 이런 불안 요인으로 인해서 그동안 증시는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노출되는 바로 내일 아침 분기점 오늘 저점 찍었을 수도 있고요. 내일 아침 뭐 시작 자체가 조금 낮게 시작해서 쫙 끌어올릴 수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내일장은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한 말씀 드리죠. 쫄지 마! 예, 시장은요, 한번 쫄르면은 더 이상 매매를 못하게 되거든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시고요.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